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강의하게 된 금비쌤입니다. 요즘 시험기간인데 열심히들 공부들 하고 계시죠?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총 4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품법에 의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라는 4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4과목 중에서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제가 오늘 수업을 할 건데, 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도 5항목이 있습니다. 5항목을 한번 보면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화장품의 사용 제한 원료, 화장품 관리,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5가지 항목으로 나눠진 이 과정이 또 시험은 총 25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100문제죠. 100문제 중에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다형은 20문제고 단답형은 5문제예요. 그래서 총 100점은 25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마 지금 이 과목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화장품은 여러 가지가 섞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화장품이긴 하죠. 모든 원료를 다 한꺼번에 섞어서 만들어지는 혼합물 화장품이 있고, 또 하나의 원료로만 사용하는 단일 화장품이 있기도 해요. 모든 화장품이 혼합물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건 또 좀 틀린 거고, 대부분이 혼합물로 되어 있는 화장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자, 이 화장품의 원료가 어떤 것이 섞여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지 한번 볼 건데, 가장 많이 들어가고 모든 화장품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수성원료, 유성원료,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잘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계면활성제, 활성성분, 색소, 향료, 보존제, 고분자 화합물, 이런 종류들이 섞어져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은 이 원료를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길고요. 수성과 유성,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한 2개씩 뽑아봤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성원료에는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물, 알코올, 보습제가 있어요. 물은 그냥 정제수라고 표현하시면 가장 무난하고요. 정제수는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의 개수에 따라서 1가 알코올이냐, 2가 알코올이냐, 3가 알코올이냐로 나누어지는데요. 1가 알코올은 우리가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에탄올이 1가 알코올이 들어가고, 2가 알코올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하고, 3가 알코올은 글리세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 알코올부터는 약간의 보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보습제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보습제에 보면은 보습제는 크게 폴리올이냐, 천연보습 인자냐, 고분자 보습제냐라고 나눌 수 있는데, 자, 폴리올에는 이름을 쭉 성분 이름을 보면 공통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제가 볼까요?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일산부틸렌 글라이콜, 폴리에티닐 글라이콜, 솔비톨, 히아루로닉 애시드, 헥실렌 글라이콜, 디프로필렌 글라이콜, 펜틸렌 글라이콜. 자, 이름이 대부분 다 글라이콜로 끝나죠. 그래서 폴리올이 들어가는 보습제의 이름은 내가 이거를 다 일일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눈으로 충분히 익혀서 얘는 보습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연보습인자는 우리 몸에 있는 보습인자를 천연보습인자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리아미노산, 피놀리돈 카복실릭 애시드, 요소, 알카리 금속, 젖산, 인삼염, 염산염, 젖산염, 구연산, 당류, 기타 유기산 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자 보습제에는 히아루로산, 나트륨, 콘드리친, 황산, 콜라겐, 얘네들도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수성 원료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왜 화장품 일반 개론을 제가 띄웠냐면요.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화장품 정의는 뭐 화장품 법규에도 나올 거고 맞춤형 화장품에도 나올 거고 제가 화장품 원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왜 원료를 사용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몇 프로만 넣어야지 되냐 최소 얼마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자,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라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항목이기도 해요. 얘가. 그래서 피부, 모발의 건강을 대부분 화장품은 피부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모발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체에서 어떠한 특별하게 갑자기 효과가 핫하다 이런 거는 화장품이라고 정의 내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화장품이라 함은 정말 발랐을 때 그냥 뭔가 조금 괜찮더라 뭐 이 정도 인체에 대한 작용이 너무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아 이게 화장품의 정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성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알코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죠. 주관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라면 사실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볼게요. 화장품에서 수렴, 청결, 살균, 가용화제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70% 농도일 때 최대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에탄올이죠. 우리 손소독제로도 많이 쓰고 우리 저는 이제 학원에서 피부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피부 자격증 시험 볼 때 항상 손소독해서 쓸 수 있는 게 에탄올 70%예요. 그래서 에탄올 70%는 소독제로서 가장 효과가 있다. 요거는 머릿속에 조금 쭉 넣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에탄올, 에틸알코올이라고도 합니다. 일가 알코올에 속해 있는 에틸알코올 아니면 에탄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삼가 알코올이라고도 하며 보습제 및 점도를 장기간 일정하게 보존해주는 성분은 무엇인가? 자, 삼가 알코올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삼가 알코올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습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글리세린이죠. 자, 에탄올과 같은 무색의 액체로 수렴제, 보존제, 점도 감소제, 기포 방지제 등 용제로 사용하는 원료는 무엇인가? 얘가 에탄올이랑 정말 똑같아서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마 에탄올이란 말을 안 넣으면 얘가 에탄올인지 얘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두 개가 참 많이 비슷한 아이거든요. 이소프로필 알코올. 자,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에탄올과 똑같이 몇 프로였을 때 가장 소독력이 좋을까? 얘도 70%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70%의 소독력이 나올 건지 에탄올의 소독력으로 해서 70%가 나올 건지 요 부분은 전에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고 사실은 피부 시험에서 화장품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원료는요. 유성은 크게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천연 중에서도 이제 유지냐 왁스냐 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라면 자,
왁스는 꼭 천연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왁스는 합성도 있어요. 자, 유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보면 식물성 오일이 있고, 동물성 오일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자, 식물성 오일은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일, 올리브, 윗점, 호호바, 로즈잎, 코코넛, 포도씨 오일, 아보카도, 먹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몸에 직접 바를 수도 있는 베이스 오일이 캐리어 오일로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어쨌든 화장품 만드는데 오일리한 느낌을 주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죠. 자, 동물성 오일은요, 밍크 오일, 나낭 오일, 에비 오일, 스쿠알렌 오일 이렇게 있어요. 밍크하고 에뮤는 동물 이름이고, 나낭은 계란이죠. 계란 노른자에서 뽑아내는 오일이고, 자, 스쿠알렌은 상어 간에서 뽑아내는 오일이긴 한데, 얘가 동물성 오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탄화수소 성분은 탄화수소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속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방은 시어버터, 망고버터, 코코아버터, 마유, 우지, 돈지 이런 것들은 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왁스는 고체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상온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다시 액체로 변하는 제품이 왁스죠. 그래서 이 왁스에도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석유에서 유래된 거냐, 강물에서 유래된 거냐, 합성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호호바, 카나호바, 칸데릴라 이런 것들은 식물성에 속하고, 동물성은 비즈왁스, 밀랍이라고도 표현하죠. 나놀린, 경납. 자, 밀랍은 벌에서 추출한 거고요. 나놀린은 양에서 추출한 거고, 경납은 고래에서 추출한 거예요. 자, 석유에서 추출한 것들은 파라핀,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이렇게 있습니다. 강물성으로는요, 오주케라이트, 세레신, 몬타낙스 이런 것들이 강물성에 속하고, 합성은 폴리에틸렌이 합성에 속합니다. 자, 유성원료도 뒤에 보면, 자, 합성 유성, 아까 천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했다면 합성은 강물성이 있고, 고급 지방산이 있고, 고급 알코올이 있고, 에스테르가 있어요. 여기 이름들이 조금 더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아이들이 좀 나옵니다. 자, 강물성은 주로 이제 석유계를 얘기를 하는데, 탄화수소, 미네랄 오일, 바셀린, 세레신, 실리콘 오일이 강물성에서 추출하는 거고요. 자, 고급 지방산은 자, 나올릭 애시드, 미니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 리놀레익 애시드, 리놀레닉 애시드, 아라키딕 애시드, 베헤닉 애시드. 여기는 이시드라고 써놨네요. 오타 하나 나왔어요. 자, 요렇게 뒤에 뭔가 애시드라고 이름이 붙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산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산을 애시드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은 애시드라고 붙은 건 일단 산이구나. 그래서 주로 고급지방산,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고급지방산에 속해 있는 이름들을 한번 공통적인 걸 보시고 눈으로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급 알코올은 또 보면 이소프로필 알코올, 에틸 알코올, 라우릴 알코올, 미리스틱 알코올, 세틸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베닐 알코올. 자, 얘네는 끝에가 다 알코올자가 들어가네요. 고급 알코올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에스테르에는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아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세틸 에틱 헥사노에이트. 자, 에스테르에는요, 원료명이 에이트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에이트라고 끝나는 원료가 있으면 얘는 에스테르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문제를 만약에 낸다라면 문제를 보면서 답을 외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에 결합된 에스테르이며 점증제, 피부 컨디셔닝제,
스틱 강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대부분이 고체 상태이다. 자, 고체 상태인 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왁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왁스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하면서 탈수 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용해제로도 사용 가능하며 제품 사용감 향상과 피부 컨디셔닝 제로도 사용 가능한 원료는 무엇일까? 얘는 에스테르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선다형으로 나온다고도 했죠. 선다형이 원래 이렇게 7문제까지 쭉 지문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5가지 지문이 많이 나오는 오지선다형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눈으로 익혀서 보시라고 7가지를 적어놨고요. 자, 다음 중 특성이 다른 원료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5가지 적어놓고 여기에서와 별도인 거, 다른 거, 이런 거 찾아내는 문제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여러 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니놀레닉 애시드, 아스코빅 애시드, 뭔가 공통점이 생기죠. 나우릭 애시드, 아라키딕 애시드, 미니스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 자, 애시드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방산인가? 고급 지방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 애시드인데 왜 하나가 고급 지방산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나 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아스코빅 애시드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는 고급 지방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용성이고 비타민 C 유도체로 많이 쓰는 아이다. 이렇게 그 원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특성이 다른 원료를 7지문을 내고 여기서 하나를 찾는 거를 해봤어요. 자, 미네랄 오일, 스코알란, 페트룰라툼, 폴리부텐, 오즈케라이트, 스코알렌,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부텐. 자, 일단 폴리부텐은 이름이 2개네요. 그러면 뭐 2개는 같은 거겠죠. 자, 미네랄 오일 어디라고 했죠? 탄화수소. 강물성에 있는 석유계에서 뽑아내는 탄화수소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탄화수소가 아닌 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스코알렌, 동물성 오일로 들어가지만, 탄화수소로도 들어갑니다. 뭐, 성분이 얘기했어요. 페트룰라툼,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의 주된 원료. 근데 바세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료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하나의 상표예요. 그래서 그 바세린의 주된 원료가 페트놀라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오주케라이트는 어디에서 봤냐면 왁스에서 봤죠. 그래서 오주케라이트가 정답입니다. 여기 전체 다 탄화수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계면활성제 한번 볼게요. 자,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수성원료와 유성원료를 같이 쓰는데 얘네가 2개가 다 섞이는 아이들이 아니죠.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잘 섞어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가 원료가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를 꼭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되는데 계면활성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서 아셔야지 됩니다. 자, 계면활성제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고 뭐 실리콘겐, 천연 이런 것들은 뭐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4가지는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그 다음에 실리콘계, 천연, 계면활성제까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가장 자극이 커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머리를 감고 머리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린스나 트리트먼트에 사용하는 원료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거기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테아디모늄 클로라이드, 다에스테아릴 다이모늄 클로라이드, 벤트라이모늄 클로라이드, 폴리커터늄 10, 이런 원료들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자, 음이온성은 양이온보다는 조금은 자극이 덜하나 그래도 뭐 얘도 자극이 좀 있는 아이고 얘는 세정 효과가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라든가 바디워시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에는 소듐 나우리 설페이트, 소듐 나우네스 설페이트, 소듐 자일렌 설페이트, 그 다음에 암모늄 나우닐 설페이트, 암모늄 나우네스 설페이트, 트라이엔타놀 아민 나울리 설페이트, 다 설페이트로 끝나네요. 음이온은 그래도 참 편하죠. 양이온은 클로라이드로 다 끝났는데 모늄 클로라이드. 자, 그 다음에 양쪽성은 양이온보다 음이온보다는 안전이 약간 저자극으로 들어가서 저자극성 제품. 그래서 영유아들이 쓸 수 있는 뭐 세정제, 비누라든가 아니면 샴푸라든가 바디워시라든가 이런 데 제품을 만드는 데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성 계면활성제에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코코암포 글리시네이트, 디소듐 코코암 포디아세이트, 하이드로제네이티 드레이시틴, 이런 원료 이름이 나오면 너무 어렵긴 하겠지만 이 원료보다 계면활성제의 의미와 계면활성제로 나누어지는 양이온,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그거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계면활성제 중에서 이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얘는 가장 자극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세틸알코올, 스테아릴알코올, 폴리소르베이트 계열, 소르비탄 계열, POE 계열, PEG 계열, 글리세릴 모노스테, 아레이트, 폴리그린세린 계열, 알카놀 아마이드 뭐 이런 원료들이 있습니다. 실리콘계에는 PEG10, 다이메티콘 코폴리올, 세틸 다이메티콘 코폴리올 이렇게 있고요. 천연에는 레시틴, 니솔레시틴 이렇게 성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면활성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자, 계면활성제가 수용액에 있을 때 친수성기는 바깥의 수용액과 닿고 소수성기는 안에서 핵을 형성하여 만드는 해합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미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길게 해합체를 미셀이라 한다. 근데 이 미셀이 형성될 때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는 임계 미셀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제가 다시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만 또 따로 뺄 수는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시면 힘드시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아마 이런 종류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계면활성제 종류 중 자극이 가장 강하며 살균, 소독작용이 있고 모발의 유연 효과,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어 헤어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섬유 유연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얘는 아까 가장 자극적인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문제가 꼭 나온다가 아니라 이거를 뭐 음이온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쪽성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이온성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어디에 이 계면활성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꼭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원료 중에서 수성과, 유성과,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나머지 고분자라든가 색소라든가 뭐 향료라든가 보존제, 우리가 이름이 여러 개 외워야 되는 보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